행정서실무법 기본이론 제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이 좀 양이 많긴 했었었는데 어쨌거나 첫 번째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요. 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양을 줄인다고 해서 잘 이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줄 날줄 형식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진하게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법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이미 공부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반복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이론 제2교시 제2강은요 제2장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행정심판법이 우리 또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환도 옆에 이제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재와 교환을 같이 놓고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행정심판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정심판입니다. 자,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이라 함은 요 얘기죠.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 그죠? 위법, 그리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행정소송, 자꾸 제가 행정소송, 항고소송을 자꾸 묶어서 얘기하는 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도 있고 당사자 소송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행정소송, 즉 항고소송 그렇게 자꾸 이야기했던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일단은 항고소송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소송 중에서 처분을 다루는 소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항고소송의 경우는 아까 세 가지가 있었죠. 취소소송, 그리고 무효등 확인소송, 마지막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들은 모두 다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어요. 위법이에요. 위법한 처분, 요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행정심판은 아니라는 거죠. 행정심판은 위법한 거는 당연한 것이고 거기다가 부당한 처분까지도 그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적법 위법의 문제라고 하고요. 적법 위법, 이게 이제 위법한 처분을 따질 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부당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정당 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당한 거나 부당한 것까지도 모두 판단해 주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정당 부당이라고 하는 거는요, 먼저 적법한 상태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비록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정당하지 못한 처분, 그런 처분까지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처분이라고 얘기하겠죠. 요거를 다른 말로 한목적적이라고도 얘기해요. 요거까지도 알아둘까요? 한목적성이라고 합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한 목적성도 판단한다.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적성이라는 것이 정당 부당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그리고 이 부작위는 뭐죠? 처분을 하지 않은 걸 부작위라고 하는 거죠. 부작위로 인해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그 처분의 심사를 요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는 거죠. 그죠? 재결. 그래서 판결과 차이가 있는 거죠. 법원이 하는 걸 판결이라고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걸 재결이라고 합니다. 자, 종류 이제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행정심판법상 종류입니다. 자,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취소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무효등 확인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취소 심판부터 메인이죠. 취소 심판이 제일 중요하죠. 취소 심판을 기반으로 해서 무효등 확인 심판,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 자체가 준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취소 심판 봅시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취소 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겠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의미한다. 그죠? 그리고 취소에는 적극적 처분의 취소뿐만 아니라 소극적 처분의 거부 처분의 취소도 포함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시면은 변경은 적극적인 변경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예 나온 김에 확실하게 좀 잡아봅시다. 자, 취소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는 세 가지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취소심판은요,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 취소재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취소. 이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처분을 취소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6개월의 영업정지를 취소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걸 변경재결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변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얘기죠.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뭐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해버리는 거. 이거를 변경재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변경명령재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그죠? 이거는 행정청한테 야 빨리 변경해라. 네가 한 거 지금 너무 심해. 빨리 변경해. 이렇게 변경을 명령하는 재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취소 심판에는 취소 재결이 있고요. 처분을 취소시켜버리는 거. 두 번째 변경해주는 재결이 있고 변경 명령 재결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갑이 있고요. A가 있습니다. 갑이 A한테 6개월에 영업을 정지하는 거예요. A는 너무 억울했죠. 그래서 이거를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취소 재결은 뭘까요? 취소 재결은 6개월의 영업정지를 취소시켜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가 없었던 거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변경 재결은 아래에 있는 요 내용이 되겠죠.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변경 명령 재결은 뭐예요? 취소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그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야, 너 6개월의 영업정지 너무나 좀 과도해. 우리가 지금 재결하게 되면은요, 이제 보통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재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재결의 주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걸 판결과 판결 이유라고 얘기하듯이 법원에서는 이거를 행정심판에서는 재결과 재결의 주문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문과 주문 이유. 자, 그런 부분의 취지에 맞춰가지고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뭐해라? 변경하게 만드는 거를 변경 명령 재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취소 심판의 성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고 하는데요. 여기 아래쪽만 조쳐놓을까요? 통설은 바로 형성적 쟁송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좀 뭐 우리 법원에 의한 뭐 소송 성질까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두 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거든요. 우리가 소송을 할 때는요. 형성적 소송이 있고 그리고 확인적 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은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형성적 소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시켜버리거나 이런 거를 형성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성. 뭔가 형성한다, 뭔가 만들어낸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취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취소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공정력 얘기를 제가 해드리기가 좀 그런데 원래는 행정심판 부분과 이제 공정력 이런 부분도 그렇죠. 공정력도 행정심판에서 너무 중요한 개념일 수 있겠구나. 자, 공정력은 이런 거예요. 어떤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아닌 한 정당한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른 유효로 보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력 때문에 어떤 처분 자체는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거예요. 그럼 취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유효한 처분 자체를 그죠? 바로 무효와 같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만들어주는 걸 취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라고 하는 거의 효과는요. 결과적으로 무효하고 같아져 버려요.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봐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바로 뭐다? 취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를 형성적 소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얘기 들어봤죠. 우리 지금 계속해서 무효 확인 심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끝난 거를 나중에 확인해 주는 거에 불과한 걸 확인 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취소는 형성적 소송이고 무효는 확인적 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효 확인 심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확인적 소송이구나. 무효는 이미 모든 것 자체가 엉망진창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이미 처분 자체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효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형성적 소송의 대표적인 것이 취소 소송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취소 심판 죄송합니다. 이제 행정 심판이니까 취소 심판이라고 볼 수 있고 확인적 소송 여기서 확인적 소송자를 빼야 되겠죠. 심판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그죠 무효 확인 심판이 될 수 있겠죠. 확인 심판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무효 확인 소송 얘는 취소 소송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됐죠? 여기서 요걸 알아달라는 겁니다. 형성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처음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고 할까요?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거를 형성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확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것 자체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취소 심판의 경우는 형성적 쟁송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취소 심판은 이 부분 볼까요? 먼저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 이따 배울 겁니다. 그래서 청구기간 이거 부분에서 청구기간이 지나게 되면 불가쟁력이 생기죠. 불가쟁력. 더 이상 못 싸우는 힘. 불가쟁력. 불가가 뭐예요? 못해. 쟁. 싸워. 그죠? 더 이상 못 싸워 임마. 그래서 불가쟁력 그럽니다. 불가쟁력이 생기고요. 또 집행부정지 원칙 아시겠죠? 그래서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은 A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도 6개월의 영업정지는 유효한 거죠. 그죠?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사정재결이라고 하는 거, 생소한 게 나왔는데요. 사정을 봐주는 재결을 사정재결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뭐냐면, 위의 상황에서, 잠깐 다시 해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원래는 A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겨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A를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익적인 그런 가치가 있을 경우에, 형량을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비록 A가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각이라고 하는 재결을 바꿔버리는 거를 좀 특이하게도 이거를 사정재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정재결 같은 경우, 또 사정판결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행정법에서만 나오는 아주 고유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취소 심판에서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아래쪽에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인용하게 되면 인용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거죠. 그죠? 처분의 취소 재결이 있고 변경 재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재결, 변경 재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변경 명령 재결이다. 여기 나오네요. 그죠? 자, 기억해 둡시다. 취소 심판의 인용이 뭐죠? A가 이겼을 경우에는 세 가지의 종류의 재결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취소였었고 다시 적어 드릴게요. 취소 재결, 두 번째가 변경 재결, 세 번째가 변경 명령이죠. 변경 명령 재결이 있다.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알겠죠? 되겠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취소 명령은 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취소는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취소는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는 형성적이기 때문에 그냥 해버리는 거고요. 변경은 그저 할 수도 있고 변경은 명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취소는 명령이라는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이 있다. 이 정도까지가 취소 심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아래쪽 볼까요? 이제 무효동 확인 심판입니다. 자,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무효동 확인 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행정심판을 의미하고요. 유효 확인 심판, 실효 확인 심판, 존재 확인 심판, 부존재 확인 심판 등등이 포함되는데 그냥 이거를 무효 등 확인 심판이라고 하고요. 무효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의 경우는 좀 정교하게 봐야 돼요.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무효 확인 심판의 경우는 그냥 무효를 확인해 주는 심판이구나 그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무효 확인 심판의 성질에 대해서는 확인적 쟁송설과 형성적 쟁송설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어느 거죠? 확인적 쟁송설로 보는 게 원칙이겠죠. 이 부분이 바로 통설이기도 하고 판례 입장이기도 합니다. 또 뒤에 보시면 확인적 쟁송설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뒤에 뭐 준형성적 쟁송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 이거 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형성적인 거에 준하는 확인적 쟁송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확인적 쟁송설 자체가 통설이자 통설과 판례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효동 확인 심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취소 심판과 무효동 확인 심판이 좀 구분돼야 되겠죠. 무효동 확인 심판이 더 심각한 처분의 잘못에 대해서 무효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14페이지 볼까요? 그럼 무효동 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취소 심판과 달리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죠. 당연하죠. 청구기간이 있으면 안 되지. 그죠? 왜냐면은 엉망진창으로 처분해 놓고서 야, 너 청구기간 지났으니까 더 이상 못 싸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사정 재결도 인정되지 않고요. 이렇게 기억합시다. 됐죠? 사정을 봐주는 걸 해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야, 원래 네가 이기는 건데 미안하다, 네가 졌다고 할 수밖에 없어. 아니, 무효로 엉망진창인 처분을 해놓고서 그런 얘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정 재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나중에 좀 정리해 드릴 텐데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요거 초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무심사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무심사. 이게 뭐냐면 이런 무심한 사람아 제발 사람 좀 의심하지 마. 이걸 무심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효동 확인 심판은 뭐가 준용되지 않는다? 사정 재결이 준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심사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좋습니다. 이 무심한 사람아. 물론 이 앞에 있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고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굳이 안 써드렸고요. 초식으로 안 만들었고 무심사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효동 확인 심판은 사정 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조문을 확인해 볼게요. 심판 청구 기간에 보게 되면은 무효동 확인 심판이나 부작위에 의한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에는 심판 청구 기간을 준용하지 않고요.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자 사정 재결의 경우에 무효동 확인 심판의 경우는 사정 재결도 준용되지 않죠.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재결에서 청구가 유효 있다고 인정됐을 경우에는 무효동 확인을 재결해 주게 될 겁니다. 이쪽은 한 번만 간단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자, 의무이행 심판, 세 번째 행정 심판의 종류에 해당하는 의무이행 심판을 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의무이행 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그죠? 어떤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때 거부한 거를 거부 처분이라고 합니다.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지금 처분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럴 경우에 일정한 처분으로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예컨대 국민이 음식점 영업허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인이 허가를 요구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잠깐 봅시다,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갑이 있고요. A가 있습니다. 근데 A가 이제 신청을 한 거죠. 나 음식점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음식점을 신청한 겁니다. 음식점 영업허가를 신청했어요. 당연히 신청할 때는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갖춰서 신청을 했겠죠. 그랬더니 첫 번째 갑이 A한테요. 뭐 했냐면은 거부했어요. 거부. 두 번째는 부작위한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두 가지가 좀 달라지겠죠. 거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 넌 안 돼 임마. 너 음식점 못해. 이게 거부한 거고. 근데 거부는 음식점 영업허가의 신청이 정당했을 때 거부가 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거부 처분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부작위죠. 부작위는 뭐죠? 갑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거부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가능할 수 있겠다. 그죠? 먼저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겠죠.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의무이행 심판과 같이 좀 적극적인 심판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작위의 경우에는 이거는 취소의 대상이 되긴 좀 어렵겠다. 그죠? 얘는 그래서 부작위의 경우에는 취소 심판보다는 의무이행 심판 형식으로 해서 A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 A가 음식점 영업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또는 부작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 보듯이 이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했을 때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트랙으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취소 심판도 가능하고, 그죠?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의무이행 심판도 가능할 수 있겠죠. 더 적극적으로 의무이행 심판까지도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 부작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예요? 처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의 부작위 같은 경우에 취소 심판이라고 하는 게 좀 웃기죠, 그죠? 좀 맞지 않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의무이행 심판 형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그 논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인이 허가를 요구하는 심판을 의미하죠, 그죠? 거부를 하거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에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취소 심판이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위로 침해 입은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의무이행 심판은 행정청의 소극적인 행위로 침해를 입은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서 아예 안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근데 거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는 거부도 이 부분에서는 일정한 소극적인 거부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부의 경우는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고 부작위의 경우는 의무이행 심판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자, 그리고 성질입니다. 의무이행 심판은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이행쟁송의 성질을 갖는다. 좀 특이한 개념이죠. 우리 아까 제가 확인적인 것이 있었고 형성적인 것이 있었죠. 그래서 형성적, 확인적이 메인 테마인 두 가지에 해당하는데 그거 외에도 이행쟁송, 이행을 요구하는 쟁송이라 해서 이행쟁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조금 더 갑시다. 여러분들 이 의무이행 심판도 초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까 저희가
의심집 이건 의심집이거든요. 아까 첫 번째 봤을 때 이제 무심사가 있었죠. 무심사. 이 무심한 사람아 이렇게 기억하시고 의심집은 이겁니다. 제발 의심 좀 하지 마. 집 좀 의심 좀 하지 마. 집에 빨리 들어가. 이거예요. 그래서 무심한 사람아 집 좀 의심하지 마. 집에 좀 빨리 들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효동 확인 심판의 경우는 사정 재결이 준용되지 않고요. 의무이행 심판은 집행 정지가 준용되지 않아요. 여기서 이거를 사정 재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정 재결이 적용되지 않고 얘는 집행 정지가 준용되지 않죠. 됐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의무행위 심판의 경우는 사정 재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무효동 확인 심판은 집행 정지가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위주로만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징 보시게 되면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는 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는 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건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거부 처분은 처분이 있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게 되지만 하지만 부작위의 경우에 처분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다. 요거는 처음에 볼 때는 되게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가도 됩니다. 또한 의무행 심판에는 요건 여러분 제가 그 나중에 교정이 된 거니까 이건 당연히 아니죠. 사정 재결이 적용되죠. 그죠? 당연히 이 부분은 좀 교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이요. 그리고 마지막 집행 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의무행 심판은 사정 재결은 됩니다. 그래서 의무행 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집행 정지가 적용되지 않고 무효등 확인 심판의 경우에 사정 재결이 준용되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류가 뭐가 있느냐? 자, 의무 이행 심판의 경우에 자, 인용됐을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이행 재결이라고도 하고 이걸 처분 재결이라고도 합니다. 이행해라. 이렇게 하는 이행시켜버리는 거죠. 이행 재결. 이행해라가 아니라 이행 재결을 다른 말로 처분 재결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해버리는 재결, 엄청나게 강한 거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행명령 재결이라고 합니다. 처분을 명령하는 거죠. 빨리 너 처분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행명령 재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행명령 재결을 처분명령이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혼동해서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에는 그 청구인인 A가 이겼을 경우에는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이행 재결 또는 이행 명령 재결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까 어땠어요? 취소 심판에는 뭐가 있었죠? 이겼을 경우에 세 가지가 있었죠.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달리 의무 이행 심판에서는 이행 재결 또는 처분 재결 또는 이행 명령 재결인 처분 명령 재결이라고 하는 거로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듯이 처분 재결이 있고 처분 명령 재결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취소 심판은 취소 재결, 그리고 변경 재결, 그리고 변경 명령 재결이 있는 것이고 무효동 확인 심판의 경우는 무효동 확인 재결이 있습니다. 등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이행 재결, 그리고 이행 명령 재결이 있는데 이행 재결을 처분 재결이라고도 하고 이행 명령 재결을 처분 명령 재결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바로 행정심판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취소심판이 있었고 무효동 확인 심판이 있었고 의무이행 심판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초식 기억하시죠? 이 무심한 사람아 제발 의심 좀 하지 마. 집 좀. 그래서 무효동 확인 심판은 사정 재결이 준용되지 않고 의무이행 심판은 집행 정지가 준용되지 않고 이 부분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받으시고요. 나머지 부분 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대상입니다. 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대상 얘기 나오게 되면 이거죠. 자, 그려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있고요. 갑이 A한테 알파라고 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갑이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을 피청구인이라고 보자고 했죠.
이거를 소송에서는 피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A의 경우를 우리는 청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송에서는 원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 알파가 바로 뭐죠? 얘가 바로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피청구인 적격과 청구인 적격 그리고 대상 적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피고 적격, 원고 적격, 대상 적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이란 말은 행정심판이나 그리고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이랑 모두 똑같이 쓰이게 되는 건데요. 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아까 그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있어야 되겠죠. 처분성을 갖춰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죠? 처분성이 있으면 무조건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개괄주의라고 하죠. 행정심판의 대상이 어떠한 사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괄주의와 열기주의가 있다. 열기주의를 다른 말은 열거주의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열거된 것만 가능하다는 거 열기주의 또는 열거주의. 개괄주의는 뭐예요? 처분성만 인정되면 모두 다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는데 대한민국은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현행 행정심판법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 열기주의가 아닌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행정심판법 3조 한번 잠깐 봅시다. 행정심판의 대상입니다. 행정청의 자 일단 첫 번째 뭡니까? 처분이죠. 그리고 또 부작위죠. 이 부작위는 어떤 부작위예요? 처분의 부작위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결국은 처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행정청에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럴 경우에 뭐가 될 수 있다? 바로 개괄주의에 따라 가지고 모두 다 행정심판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행정청의 위법한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또는 처분이 있다면 거부 처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둘 다 처분이 있고 거부 처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부작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위법 부당한 처분, 거부 처분 부작위의 경우에서 그냥 좀 간단하게 기억해 봅시다. 갑이 있고요. A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갑이 A한테 알파라는 처분을 했어요. A가 음식점을 하는데 갑이라고 하는 강남구청이 6개월에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영업정지죠. 그럼 얘는 어디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억울할 때는 바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너무나 부당한 거야. 이거는 한목적적이지 못한 거야. 그럴 경우에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대상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처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거부 처분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죠. 거부 처분은 다시 한번 을이 있고 B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거부 처분이 되려면 일단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청이 있어야지만 거부가 처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작정 하는 건 아니에요. 법령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요. 알겠죠? 이렇게 법령상 신청권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게요. 법령 또는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는 있고요. 비록 법에 없다 할지라도 조리에 따라서 조리라고 하는 것이 이 불문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불문법인 조리. 누가 봐도 마땅히 경험칙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청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을 경우 이게 바로 거부 처분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거부 처분입니다. 또는 부작위는 뭐예요? 신청, 정당한 신청이 있었는데 여기서 거부하거나 부작위죠. 아예 을이 잠자고 있는 거야. 이럴 경우죠. 이럴 경우에 모두 될 수 있다. 신청에 대한 거부, 이것도 처분이 될 수 있고 부작위가 뭡니까? 처분의 부작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이 된다면 이건 처분이죠. 그러니까 처분과 거부 처분과 부작위의 경우 이럴 경우에 뭐가 가능하다? 대상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대상 적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처분, 거부, 부작위. 이게 바로 개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6개월의 영업정지건 뭐 3개월의 영업정지건 영업 취소건 굉장히 이런 부분 자체를 열거해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처분성을 기반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성이 있으면 처분으로 보겠다. 거부도 처분성이 있으면 처분으로 보겠다. 처분성이 있는 거를 하지 않았을 때 부작위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개괄주의란 말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바로 대상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이제 제외되는 부분 자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보시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한 처분은 그죠? 행정심판에서 제외하고 있네요.
그만큼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도 행정청이에요, 여러분들 따지고 본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청 중에서 가장 대빵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보듯이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행정 주체가 있고, 좀 간단하게 정해 드릴게요. 행정 주체가 있는데, 행정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행정 주체가 행정 주체가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행정 주체가 누구를 부리냐면 행정기관들을 부리게 되고, 행정기관 중에서 구체적으로 처분을 하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행정청. 행정청을 다른 말로 처분청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행정법 공부할 때는 보통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와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처분을 하는 그러한 기관들은 행정청이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행정청 중에서 가장 강력한 행정청이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대통령은 독임제 행정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 대통령이 뭘 한다? 처분을 하거나 부작위 처분을 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만 가능하죠? 그죠? 바로 행정소송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항고소송은 가능합니다. 이럴 때도요, 대통령은 피고 적격은 없어요.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잠깐 적어 드릴게요. 우리 뭐 소송 쪽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만 대통령의 처분도 처분 또는 부작위까지 포함되겠죠? 는 항고소송은 가능합니다. 항고소송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송, 행정소송은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데 이때도 피고는 대통령은 아니어야 돼요. 그죠? 대통령이 아니라 그 소속 장관을 피고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제외되고, 근데 항고소송, 즉 행정소송에서는 가능할 수 있고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좋은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행정심판법 3조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두 번째,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행정심판은 only one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은 1심, 2심, 3심으로 3심제를 취하고 있고 이거를 3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행정심판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재청구가 금지가 됩니다. 다시 보시면 이쪽에 재청구 금지라고 되어 있고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재결이 있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결정을 재결이라고 합니다. 그 재결은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 아까 어디서 얘기했었죠? 그죠? 이것 때문에 좀 아까 했던 거 반복해 봅시다. 자, 만약에 이의 신청이 있어요. 근데 이의 신청인데 이의 신청이 이게 뭐가 아닐 때? 행정심판의 성격이 아닐 경우, 행정심판 성격이 아닌 별개의 이의 신청일 경우에는 그때는 뭐가 가능하죠? 이의 신청 위에 뭐가 가능해요? 행정심판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한 번만 가능한데 이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다? 행정심판이 가능하고 가능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의 신청이 두 번째입니다.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어느 경우였었죠? 두 가지 법 제가 적어드렸었죠. 하나는 그죠? 토지보상법, 그죠? 토지보상법, 토지수용법이라고 아까 적혀있었는데 토지보상법 같은 맥락이고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난민법.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습니다. 행정심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뭐다? 그죠? 행정심판이 불가능하죠. 이미 한 번 끝난 거니까. 그죠? 재결을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행정심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외에 뭐 통고처분, 과태료부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 등은 별도의 특별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라야 되는 것이다 등등등이를 얘기하고 있죠. 사실 여기서는 뭐 통고처분은요 처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과태료 부과도 처분으로 보지 않고, 근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처분이긴 한데 얘는 별도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좀 3번 같은 경우는 처분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고처분은 처분이 아닙니다.
과태료도 처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는 그렇고,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처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별도의 구제 절차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3번 부분은 좀 소프트하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1번하고 2번 정도 좀 체크해 주시고, 대통령의 처분과 부작위는 행정심판 안 되고, 그리고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급심제도라고 이야기하죠. 1심, 2심, 3심으로 이뤄지는 대한민국의 3심제도, 이런 부분을 취하고 있지 않죠.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한 번 거친 거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각하당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것이지 행정심판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서 연결시키는 것이 아까 했던 요거였죠.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인데, 행정심판의 성격이 없는 것은 행정심판이 가능하죠. 왜냐면 이게 이제 행정심판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것은 이게 행정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이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였는데요. 자, 1, 2분만 브리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제일 중요한 행정심판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럴 때 세 가지가 있었죠. 취소심판이 있었고, 무효등 확인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의무이행심판이 있었습니다. 자, 취소심판의 경우가 이제 메인 테마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취소심판에는 인용됐을 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 명령재결이 있는 것이고요. 또 취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제소기간, 여기서는 이제 청구기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청구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자체에 제한이 있는 것이고, 또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원칙인 것이고, 또 사정재결 등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효등 확인 재결의 경우는요, 그죠? 이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인 처분 자체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럴 때 이런 무심한 사람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무효등 확인 심판은 사정 재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행정심판법의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이행 심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심판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또는 뭐가 있는 거죠? 아니면 신청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지 않거나 처분을 하고 있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 바로 의무이행 심판이라고 하는 걸 제기하게 되는데, 의무이행 심판에서의 인용 재결의 종류에는 이행 재결 또는 이행 명령 재결이라는 것이 있고, 이걸 다른 말로 처분 재결 또는 처분 명령 재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식이 있었죠? 그죠? 의심 좀 하지 마, 집 좀.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은 집행 정지가 준용되지 않죠. 그래서 무심사, 의심집,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또 있었죠. 개괄주의라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그죠? 처분이기만 하면 행정심판이 가능하다. 이게 개괄주의고, 열기주의의 반대말. 두 번째, 행정심판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이기 때문에 1심, 2심, 3심과 같은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급심제도하고는 다른 것이, 3심제도하고는 다른 것이다. 신급제도라고 하죠. 신급제도, 급심제도 같은 말인데, 신급제도하고는 달리 한 번으로 끝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는 걸 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조직되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은 절차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뭐 이 부분 자체가 단문 형식으로는 많이 출제가 되겠지만 사례형 문제에서 나오기가 좀 되게 애매한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디에 설치되는지 이 부분이 좀 복잡하거든요.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 좀 기대해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3교시 때 뵙겠습니다.